무주택자는 세금적으로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시면 된다가 첫 번째. 내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아예 2주택이 되는 게 제일 좋고요. 다주택은 답이 없어요. 팔으셔야 돼요.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 이제 하려고 네. 하잖아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뭔데요? 2021년도 6월 1일 혹시 들어보셨나요? 6월 1일요? 뭐죠? 네. 요즘 김작가 TV가 주식으로 가득 차서. 주식으로만 가득 차서 6월 말하면 알 것 1일 같아, 근데. 모르시는데 이게 6월 1일이 뭐냐면 지금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었어요. 그쵸? 뭐 1216 대책이라든지 네네. 617, 710 하면서 쭉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때 이 세금들이 크게 변하는 시점이 6월 1일 이후로 바뀌어요. 6월 1일 이후로 어떤 게 바뀌냐? 일단은 양도소득세가 크게 바뀌어요. 네.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라고 했었을 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는 플러스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 중과가 붙어요. 네. 근데 6월 1일이 넘어가면 10%씩 다 높아져서 20% 중과, 30% 중과로 바뀌게 되고요. 네. 그리고 분양권도 네. 원래 분양권에 대해서 매도를 하려 했었을 때 네. 우리가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일반 세율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1년 미만이면 무조건 70%, 네. 1년 초과라고 했었을 때는 무조건 60%, 네. 지방세 포함하면 77, 66 네. 다 걷어간다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바로 종부세가 인상되거든요. 네.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에요. 이 6월 1일 하루를 딱 보유한 사람이 1년치 모든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 납부하는데 이 종부세를 납부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종부세율 자체를 1216 대책 때 한 번 올렸고 네. 710 대책 때 한 번 더 올렸어요. 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종전과 비교해버리면 거의 2배 차이 나게 네. 그냥 빵 터트렸다 보니까 진짜 다주택자라고 하면 이거 또 언론 검색해보면 금방 나올 텐데 종부세가 그냥 몇 천만 원에서 심하면 억 단위로도 나올 수 있는 네. 그 결정의 날이 바로 6월 1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 네. 이 영상 나갈 때쯤 되면 이미 6월 1일이 지나가 네. 있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정말 큰 이벤트가 6월 1일이다 보니까 이 전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정리할 사람들은 빨리 정리해야 된다. 네. 그러고 맨날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라고 네. 뭐 폭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6월에 이제 대폭락이 온다. 그랬었는데 이미 결론은 다 났죠. 폭락은 안 왔어요. 일단 일시적인 뭐 다주택자들이 네. 그래도 정리하려는 사람들은 이 가격이면 팔겠다. 네. 좀 이제 급매물들은 좀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거래된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6월 1일 이제 다 이제 넘어가겠죠. 그쵸. 그러면 뭐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5월 말인데 네. 당장 내일 잔금 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매물은 이제 다 끝난 걸로 보고 6월 1일자 이후로는 이제 쫙 올라간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죠. 이미 팔 사람들은 팔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 이후에 팔진 않을 것이다. 급하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번 마인드를 네. 다주택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집이 뭔가 내가 그 입장 되니까 그렇죠. 기분이 좋네요. 김 작가님이 이제 강남에 집 한 채, 마포구에 집 한 채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은퇴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네. 종부세를 갖다가 다주택자네 빵 터트려가지고 네. 종부세를 5천만 원 내게 생겼다라고 볼게요. 좋아요. 와, 1년에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세다. 야, 이게 종부세를 낼 거 생각하면 이거를 갖다가 다주택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포에 한 채, 강남에 한 채라고 하면 어떤 거 먼저 팔겠어요? 마포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를 남겨놓고 조금 더 마포가 좀 하급지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부분이잖아요. 강남보다는 그러니까 마포를 갖다가 정리하려고 할 텐데 이게 마포를 갖다가 이제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될 거잖아요. 네. 낮추는데 뭐 이게 얼마 정도 낮출 것 같으세요? 5%? 10%? 10%? 그러면 우리가 뭐 마포 신축 같은 마포가 경우는 17? 한 마포가 지금 34평에 신축이 한 17억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나가요. 더 나가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17억은 훨씬 넘어가고요. 네. 지금 마푸자라고 하잖아요. 여기나 아니면 신촌 그랑자이나 여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33평형 호가는 20억이에요. 마포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조금 깎아서 팔려고 한다 했었을 때 네. 보통 대부분은 그냥 종부세 정도 깎아준다라는 마음으로 내려요.
내가 5천만 원 종부세가 나오게 생겼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18억이라고 할게요. 네. 시세가 18억인데 18억에 팔아도 에휴 뭐 이게 너무 이거 18억 고집하느니 6월 1일 넘어가는 순간 양도세도 더 심해지고 종부세도 5천만 원이고 그래 어차피 이 정도 가격 깎아주자 5천만 원 깎아서 7억, 17억 5천 혹은 좀 더 깎아서 이 정도로 내놓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역으로 매수자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매수자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지금 뭐 아까 김 작가님께서도 마포 가격 얼마 정도 될까요? 했었을 때 뭐 한 17억 네. 하나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격대는 훨씬 더 위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하는 거죠. 아니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세보다 7천 깎은 매물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시세는 17억인데 네. 깎아줬다 해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비싸. 본인은 이제 매도자는 18억에서 7천 깎아서 이제 17억 3천이야 내놨는데 나는 생각한 게 시세가 17억이었는데 3천이 더 비싼 것 같아.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 괴리감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었던 건데 네. 그러면 이게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면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겠죠. 매수자가 따라가든가 매도자가 더 낮추든가 거래가 안 되니까. 네. 근데 매도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포 가격이 더 무너질 것 같으면 팔겠는데 네. 손절이라도 해야죠. 주식 그렇죠.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 손절해야죠. 그럼 손절해야죠. 네. 그런데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이 뭔가 급전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는 건데 이거 굳이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딴 데서 빌릴까? 뭘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굳이 금매로 안 던지고 낮춰도 이 정도까지 네. 종부세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6월 1일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얘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6월 1일이 넘어가는 순간 딱 이날 하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치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 납부해야 되는데 네. 그럼 나는 이미 종부세 5천만 원이 확정됐어요. 급히 팔 이유가 없네요. 내가 종부세를 깎아서 낮춘 거였는데 이제 매수자가 나타나는 거죠. 6월 1일 되면 뭐 급매물 그 급매 떨어지고 막 해서 부동산 시장 폭락한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폭락이 안 왔네? 그러니까 저 그때 그 17억 3천만 원 살게요. 연락 가요. 이제 매도자 뭐라고 할까요? 안 판다고 하겠죠. 왜냐면 나는 종부세 5천만 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가격은 18억이었는데 5천만 원 깎아준 거야. 종부세 때문에. 해도 그게 좀 더 하면서 이렇게 7천 깎아준 건데 이게 쫙, 나 이제 18억에 팔아야 18억에 파는 거고 종부세만큼은 나 이미 확정되죠. 오히려 역으로 종부세를 18억 5천에 팔 수도 있겠네. 그렇죠. 내가 생각한 가격은 사실 18억이었어. 종부세를 오히려 붙이면 18억 5천에 팔아야 원래 내가 팔려고 했었던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좀 뭐 이상한 데들 말고 네. 특히 서울의 신축 아파트 우리가 딱 원하는 누구나 원하는 그런 집들은 소유자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애초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진짜 팔기 싫은데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다라는 느낌으로 파는데 어차피 1년치 종부세랑 재산세 다 냈다 했잖아요. 네. 그럼 굳이 이제 급하게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뭐 더 있다가 내년 상반기에 팔아도 되네? 뭐 좀 더 가지고 가자. 분위기 좀 더 보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단은 6월 1일 지난 순간 매물들이 싹 사라질 거고요. 근데 매물들이 사라졌다 해가지고 가격이 그냥 바로 점프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사실 김 작가님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살려고 했었는데 17억 3천만 원짜리 매물을 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른아른 했었는데 갑자기 뭐 이제 하루아침 이제 6월 1일 바로 돌아갔다 해가지고 매도자가 나 이제 18억에 팔아야 돼. 18억 5천 받을 거야. 라고 하면 그거 사겠어요? 아니요. 안 사죠. 네. 내가 그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거 살 수 있었었는데. 그렇죠. 1억이나 써.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6월 1일 지났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빅 이벤트 해가지고 확 급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봤자 이제 팔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돼버리는 거죠. 매도자한테 유리한 판이군요. 그 6월 1일이 지나면. 뭐 사실 6월 1일 전에는 매도자한테 불리했는데 6월 1일이 지나가면 사실 매도자는 이미 불리함이 적용됐어요. 종부세가 이미 확정됐다 그쵸. 보니까 이미 뺨 맞았어. 이미 뺨 맞았는데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다가 된 거고 아쉬운 사람들이 쫓아갈 거고 그러면 그렇게 실거래가 하나씩 또 찍기 시작하면 이제 매수자들 중에서도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6월 1일 지나가면 폭락한다 했는데 폭락은 없어. 그렇다 해서 급등도 없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조금씩 막 거래되는 게 막 보여. 그러면
아, 지금 이제 더 안 떨어지네? 네. 지금은 사야 되나? 하면서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6월이 넘어가고 한두 달 정도는 간을 볼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네. 접근하는 순간 그때부터 또 쫙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포의 대장 아파트가 어디죠? 지금은 신촌 그랑자이랑 네. 그 마푸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네. 그럼 여기는 34평이 지금 호가가 20억? 네, 20억. 실제 거래가는 호가랑 매매가는 다르잖아요. 실거래가를 얼마까지 네. 찍었는지는 저도 한번 봐야겠는데, 네. 실거래가 아직 20억 못 찍었나?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9억까지는 넘긴 걸로 알고 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의 뭐 모두가 궁금해하는 3대 질문은 딱 뻔한 거죠. 첫 번째, 2021년 하반기에 이제 곧 돌입하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부동산 사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이게 아유, 제일 궁금한 거죠. 맞아요. 목적성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무주택자 포지션 다를 거고요. 네. 1주택자 포지션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주택자겠죠. 네. 일단 무주택자는 사야 돼요.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사셔야 되고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네. 이상한 거면 안 돼요. 아.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사람들 아무도 안 찾는 진짜 시골 동네, 네. 막 지방에서도 답 안 나오는 지방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동네라든지 혹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빌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집값 폭등이라고 했었을 때 아파트가 폭등한 거지 빌라 가격이 막 수억원씩 뛰었다. 들어봤나요? 그 강남의 반포도 3년 전인 지금이랑 빌라 가격이 1억도 안 올라간 빌라들 찾아보면 있어요. 아. 반포의 아파트는 10억, 10억 쫙쫙 올라갈 동안 빌라는 안 올라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야, 자기 집에 살던 집이 10억이 오르면 어떤 기분일까? 제가 살면서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경험해봤는데, 네. 그냥 오히려 무덤덤해요. 야. 그 기분은 좋죠. 근데 기분은 좋은데, 그냥 이것도 팔아야 돈이다 보니까, 네. 그냥 이제, 돈은 잘 벌긴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느낌? 아니, 그 소장님이 그 말씀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소장님이 뭐, 부동산 쪽에서 이제 알려지셔서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받으시겠지만, 사실 그 10억을 내 글로 사업소득을 벌려면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10년 모은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연봉 1억이라 해도 세금 떼면 남는 건 한 꼭 7천? 있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딴 데도 올랐다. 그래서 똑같다라 하지만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아니, 그게 핵심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 김 작가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네. 있는 분들, 딴 데도 다 올랐어. 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사실 1주택자 포지션을 가는 게 무조건적으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거죠. 사실 1주택자라고 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1주택자라 해도 지금 집값이 내가 어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강남이 있었다. 그냥 앉은 데에 10억, 15억 그냥 올랐고요. 뭐 마용성이었다. 그럼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올랐었고요. 뭐 노동원 금강구다. 뭐 라고 했었을 때는 막 3, 4억씩도 막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들은 야, 너 3억 올랐어. 부럽다라고 하지만 더군다나 또 수익률적으로 보면 상승률도 달라요. 강남이 액면가로는 제일 많이 올랐는데 투자 금액도 높았겠죠. 그러니까 수익률로만 따지면 강남구가 서울 전체 25개구 중에서 하위권이고요. 네. 오히려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가 서울 전체 25개구 중에서는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로는 가장 높아요. 그러면 막 노원구 사람들 보고 왜 행복하겠어요? 라고 하면 행복할까요? 왜냐면 내 집보다 상대방 집들은 더 올랐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핵심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일단은 무주택자라고 하면 일단 네. 집 한 채를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내가 집을 하나 샀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지역이든 간에 내가 이상한 지역 혹은 빌라라든가 뭐 빌라는 나중에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네. 좀 약간 투자 방법이 좀 달라요, 아파트랑은. 근데 그런 식으로 갖다가 내가 1주택 포지션을 맞춰놨다라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올라가냐라는 거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했었을 때 네. 떨어지기가 더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이미 1주택자 분들은 네. 더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2주택자를 만들 수 있을까만 네.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무주택자는 세금적으로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시면 된다가 첫 번째. 네. 자, 그럼 이제 1주택자 얘기를 할게요. 1주택자. 이제 1주택자들이 생각보다 고민이 많아요. 오히려 무주택자들 중에서는 그냥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주택자는
부동산 올라가는 것도 다 보여. 근데 나보다 덜 올라간 애들은 안 보이고 나보다 더 올라간 애들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걸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들은 이게 부동산이 돈이 되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세금 쪽으로 다 막아놨어요. 양도세, 다주택자로 세금 뜯어가고요. 그렇죠. 종부세도 다주택자로 뜯어가고요. 취득세도 당장 못 사게. 2주택자면 8.4, 3주택자면 12.4% 취득세를 걷어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많이들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요건들도 12.16대책 이후로는 네. 그냥 1년 내에 처분, 1년 내에 입주해요. 그렇게 돼버리고 취득세 중과도 피하려면 무조건 1년 내에 처분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짧아. 그래서 막 살려고 고민하는데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무작정, 묻지마식 투자는 안 돼요. 네. 항상 세금을 고려한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방법이 많아요. 그냥 아무거나 뭐 사고 특히 공시가 1억 이하다 이런 거는 전 추천 절대 안 해요.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투자법이에요. 이후가 없는, 출구가 없는 투자인데 근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 뭐 대출특 특례 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2의 4항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재개발 샀어요. 재개발 샀는데 나중에 이 재개발 완공되면 그때 입주를 할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면 A주택이고 B주택이 있을 때 A주택을 B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내에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개발로 갔었을 때는 이 재개발이 관리처분 인가난 이후에 재개발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재개발이 관리처분 인가났다라는 거는 이제 2주 철거를 할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추후 준공이 나면 그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종전 A주택을 팔아도 되도록 혜택을 줘요. 그럼 거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이제 뭐 하다 보면 5년, 6년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막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라고 하면 2주 철거하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착공하면 준공까지 30개월, 36개월 이렇게 가기 네. 때문에 그러고서 입주하고서부터 또 2년 내 처분이니까 네. 그렇게 가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또 아예 입주권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방법들을 찾아보면 네.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아예 2주택이 되는 게 제일 좋고요. 세금을 고려한 2주택 혹은 2주택까지는 어려워.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난 입주권을 산다는 것 자체가 재개발로 따지면 정말 진행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이거는 어렵겠다라고 하면 내가 여윳돈이 뭐 한 3, 4억 정도다라고 하면 입주권은 못 사요. 진짜 좀 멀리 있는 경기권 가지 않는 이상. 네. 그러면 이 돈을 보태서 상급지로 점프할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갈아타기 수요 네. 가게 되고 마지막 이제 다주택이라고 하면 다주택. 다주택은 답이 없어요. 팔으셔야 돼요. 아 진짜? 네, 다주택은 저는 좀 뭐 명확하게 얘기는 해요.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솔직히 다주택식이나 되면 이미 투자 많이 해봤고 그렇죠. 이미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팔기 너무 싫으니까 지금까지 다주택인 거잖아요. 네. 세금을 그렇게 버티면서 갈 수가 없어요. 진짜 다주택을 갈 거면 예를 들어 세금 세팅을 다 해놨다든가 뭐 여담이죠. 저희 가족들은 집이 여러 채지면 세금적인 세팅들을 다 해놨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자녀한테 한 채씩 사주기. 예를 들어서 뭐 이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종부세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양도세는 자녀가 세대 1이라 하더라도 다 합산해요. 근데 양도세는 양도 시점의 과세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김 작가님 네. 아드님이 예를 들어 있는데 네. 김 작가님 집 한 채가 있어. 아까 그 상황이죠. 강남의 집 한 채, 마포의 집 한 채. 네. 마포의 집 팔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애기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애기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양도세는 다 합산이라며. 그럼 난 계속 2주택자나 할 수 있겠지만 이 2주택 포지션을 청산하는 시점은 언제냐? 자녀가 나중에 뭐 진짜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나간 다음에 성인이 돼서 세대 분리를 해요. 네. 만 30세 소득 혼인 셋 중 하나에 충족해서 별도의 주공간에 갇혔다. 그러면 아들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받는다고 나도 강남에 있는 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면 되고 이게 첫 번째. 네. 그러면 뭐가 다른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2주택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세금 언젠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네. 정권 바뀌면 언젠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네. 바뀐다 하더라도 세금이 바뀌려면 국회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네. 국회 설령 통과가 될까 말까라고 했을 때도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종부세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종부세 세팅을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종부세를 피하려고 하면 이게 종부세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인별과세가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 김 작가님이 한 채, 아들한테 한 채면 아들도 1주택자, 나도 1주택자, 종부세에서 가장 핵심인 1주택자 세율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애가 미성년자라도 상관없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기사 검색하다 보면 아니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미성년자한테 사줬다. 뭐 이런 기사들 막 뜨잖아요. 본 것 같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탈세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증여세 내고 다 내주고 사줬어요. 근데 내가 자녀한테 사주면 뭐 자녀가 언젠가 성인 돼가지고 집이 필요할 때 뭐 그때는 1세대 1주택 뭐 내 집 마련하라고 해놓고 종부세 쫙 피해 나가고 그러고 뭐 돈이 더 있다. 그럼 이제 자녀가 둘이다. 자녀 한 채 한 채 한 채 사주고 남편 한 채, 아내 한 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뭐 5인 가족이다. 집이 5채 있다 하더라도 다 종부세 1주택자 세율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활용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 가족 수만큼. 그 외에는 팔아야 돼요. 그 외로 그쵸. 이제 종부세 세팅이 안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솔직히 팔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못 버티거든요. 이게 종부세가 어마어마해요. 계산 한번 해보면. 야, 그럼 이 어쨌든 다주택자분들이 그런 거 세팅이 되어 있더라도 그걸 넘치는 집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세팅이 안 된 분도 있으면 결국에는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팔아야 돼요. 그럼 그렇게 매물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이 공급이 많이 되면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정확해요.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팔 거고 네. 팔면 그 매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뭔가 소장님 아까 얘기 들어보면 뭔가 집값이 좀 당분간 안 떨어질 것 같은 뉘앙스신데? 근데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떨어지긴 떨어지죠. 어디가 떨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요? 어디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도 질문 드렸잖아요. 강남 한 채, 마포 한 채면 어디 팔겠어요? 라고 물어봤었죠. 똘똘한 지역 외가 떨어지겠네요. 그쵸. 마포를 팔겠죠? 라고 했겠죠. 근데 솔직히 마포쯤 되면 안 팔아요. 그렇죠. 마포 더 올라게 보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질문 물어볼게요. 내가 강남에 집 한 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포에 빌라가 한 채 있었어. 마포에 아파트가 아니라 마포에 빌라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빌라를 팔겠네. 그렇죠. 그냥 별로 요거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었는데 이 양도 차익, 마포의 아파트라고 하면 이미 양도 차익이 막 7억, 10억 나 있을 수 있거든요. 네. 10억 양도 차익인데 뭐 2주택자 중과다, 뭐다 해서 세금 막 70% 내라 이러면 못 팔아요. 못 파는데 이거를 갖다 빌라다라면 양도 차익이 있긴 있어. 근데 뭐 얘도 한 5천만 원, 1억 정도 양도 차익이 있네. 그러면 뭐 세금 뭐 몇 천만 원 내도 뭐 그냥 이거 정리하지 뭐. 얘 때문에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빌라를 팔 거고 또 하나 이제 지방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해요. 네. 약간 뭐 별로 인기도 없는 막 중소도시에 아파트가 한 채가 있어요. 그것도 구축 아파트야. 이런 거 먼저 팔겠죠. 팔겠네.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왜 서울이 규제가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제일 많이 올라갔냐에 대한 답은 규제의 역설이죠. 규제가 한 채로만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 채만 남기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죠. 서울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김 작가님이 이제 막 주식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시청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정부가 막 제정신이 아니래서 주식을 딱 한 종목만 가져가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우량주를 가져가겠죠? 김 작가님이라면 어떤 거 하나 보유하겠어요? 뭐 우량주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그쵸. 되겠지만 뭐 뭐 나머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상한 종목들을 쳐내겠죠. 다. 막 코스닥에 있는 것들 막 다 팔고 막 이런 식으로 갔다가 움직이겠죠? 내가 우량주로 갔다가 움직일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주택 자산 가치가 반영돼 있지 않아요. 내가 지방의 3주택인데 이 지방의 3주택을 다 팔아도 강남 한 채를 못 사. 근데 지방의 3주택자는 다주택자라고 적폐로 몰려가지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근데 강남의 1주택자는 세금을 다 피해가요.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딱 그냥 가는 거죠. 뭐 주식 예시는 조금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죠. 제가 뭐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썼던 비유 중 하나인데 차고지 규제법이 생겼다고 쳐요. 네. 서울에 차가 너무 많아. 네. 그래가지고 서울시장님이 무조건 세대당 차 한 대로 네. 바꿔버린 거예요. 네. 뭐 소급해가지고 기존에 차를 여러 대 등록한 사람도 한 대로 빼고 다 처분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벤츠가 있고 뭐 제네시스가 있고 소나타가 있어요. 네. 뭐 팔까요? 그 중에서 소나타를 팔겠죠. 소나타 팔고 제네시스 팔고 네. 벤츠 남기고. 근데 사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는
벤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나타랑 제니시스 판돈이 남잖아요. 더 좋은 차로. 어차피 한 대만이야. 벤츠까지 팔아버리고 더 업그레이드를 해버린다. 포르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막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지방도 지방 나름이기도 하고 지방도 막 이제 몇 억씩 하는 거를 팔아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네. 이 현금 가지고 뭐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해본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밖에 안 보이고요. 네. 이게 주식이 막 주식도 시장 좋고 뭐 하고 하지만 특히 어르신들 근데 이게 은퇴 자금이고 내 전 재산인데 뭐 이게 5억을 갖다가 주식에 다 넣는다? 이거 못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을 사야지 하다 보니까 이게 짤짤이들 판 거 모아가지고 차라리 큰 거 한 채를 살까? 그래서 뭐 그 지역에서도 최상급지 혹은 아예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에 한 채 이런 식으로 사버리니까 이게 서울 집값을 서울 사람들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올리는 거죠. 돈이 다 몰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네.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죠. 짤짤이 용어 되게 오랜만에 들어봤어. 야, 이거 언제적이 들어봤지? 짤짤이 투자. 중고등학교 때 들었나? 아니, 그러면 지역 간에도, 그 다음에 그 주택의 종류 간에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가장 쉬운 거는 지역별 양극화. 네. 똑같은 서울이라더라도 상품별 양극화. 네.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입니다.